귀농, 귀촌 1번지라 불리는 전라남도 고흥. 이곳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농사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동아지네. 어떤 이에게는 인생 이모작. 멋진 도전과 그에 따른 흥미진진한 일상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기도 하고,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고흥을 선택한 거고 고흥에서 생활하는 거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첫 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마토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무슨 병이고 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창문을 이때 열어줘야 되고 커튼을 쳐줘야 된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토마토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처음 소개할 귀농 라이프는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 잡은 한 축산 농장. 이 농장을 운영하는 송유종 씨는 귀농 12년 차의 베테랑 농부입니다. 사육하는 한우가 120도에 달하는 안정적인 축산 농장의 CEO. 그의 하루는 소처럼 부지런하게 시작되는데요. 전 좀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아침 5시에 아침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엄마나 큰 소들은 하루에 한 번 줘서 쭉 나눠 먹게 하고 뒤에 그 육성우들 이제 커나가는 놈들이나 이런 놈들은 하루에 3번 나눠서 줍니다. 중간중간에 와서 이제 밥 상태도 봐주고 더러운 거 있으면 뭐 오물 있으면 덜어내주고 이렇게.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때문인지 축사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소들의 모습도 그야말로 청결 그 자체. 돌보는 이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처음 제가 해서 만들었던 게 이 축산 여기 지금 여기 칸에 저기 몇 평이나 120평인가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조금 늘려 이렇게 해서 이제 늘렸죠. 늘려서 지금은 뭐 한 7, 80도 뭐 100도도 키울 규모는 되는데 조금 여기는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키우려고 동물 복지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사육 공간이 넓습니다. 소가 행복한 농장을 꿈꾸는 농장주. 그 또한 소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겁답니다. 이제 운동해야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예비 엄마들이에요. 예비 엄마들. 앞으로 이제 엄마들 애들. 이리 와봐. 원래 소들이 이렇게 사람 가까이 옵니까? 잘 안 와요. 저기 한데 이제. 주인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온순한 동물입니다. 아주 온순해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멀리 하죠. 마치 자식처럼 온 사랑을 다해 키우는 소.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소들을 키우게 된 것일까요?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저기 다국적 기업에서 세일즈 마케팅 쪽에 주로 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일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30년 동안 그런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뭔가 좀 저기를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을 좀 바꿔보자. 인생 2막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저기 직장 생활하는 건 전부 볼펜으로 뭐 머리로 그냥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생소한 일이지만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정직한 농사일이 그만큼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렇게 고흥에 정착한 지 12년. 돌아보니 옳은 선택이라 자부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농가를 찾았는데요. 인생의 첫 발을 농사로 시작한 MZ세대 농부 이혜진 씨입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올해 농사에 돌입한 혜진 씨. 처음 심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올해로 2년 차예요. 심어보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팜 교육을 하면서 계속 심어는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 농사는 2번째로 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농사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약간 이 온실의 환경에 잘 맞지 않은 품종을 선택해서 조금 성공적이지 못한 농사였어요. 저희가 교육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작물 실습을 하는데 원래는 처음에 멜론을 재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토마토를 키워보니까 토마토가 너무 귀여워서 나무에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로 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워서 토마토를 선택했다는 조금은 엉뚱한 발상. 하지만 농사만큼은 스마트하게 짓는다 자신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토마토 모종에 꼽는 것은 뭐죠?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비료가 공급이 되거든요. 토마토로. 이제 원래는 파서 심어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드리퍼를 직접 꽂아서 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흥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곳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 등 전문적인 경영을 배울 수 있어 예비 영농인에겐 꿈의 기회가 됩니다. 노동력이 줄어들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촌에 스마트팜은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더울 때는 위에 커튼을 쳐서 조금 햇빛을 막아줄 수 있게 직접 조절해요. 그래야 좀 작업자도 편하고 나무도 좀 덜 덥겠죠? 완벽한 시설을 갖춘 온실에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한 해 선정되는 인원은 모두 12명. 일정 자격을 거쳐 입주 농가로 선정되면 최장 3년 동안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임대온실에 들어오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교육을 20개월간 이수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같은 교육생인 우리 삼촌, 그리고 오늘 도와주러 오신 삼촌 부인, 언니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3인 1팀으로 입주를 해서 3명이서 1,500평을 공동 관리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농사를 같이 지어야 하는 한 팀. 혜진 씨는 팀의 막내입니다. 저는 사무직 안 좋아해요. 앉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이게 훨씬 재밌어요, 진짜. 10만 원 나와요. 대단해요. 저희 딸 같았으면 아마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누가 요즘에 농사지으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것도 농사인데. 돈 조금 받더라도 차라리 그냥 편하게 하는 거죠. 힘들어갖고 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대단하죠. 당찬 새내기 농부. 혜진 씨의 올해 첫 토마토 농사.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편 송유종 씨 농장은 오늘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바로 그간 쌓인 퇴비를 제거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그런데 그 사이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큰 산통 없이 태어난 송아지. 초산의 경우는 처음 낳는 얘는 이제 와서 케어를 해야죠. 근데 두 번, 세 번째 낳는 놈들은 이제 경산후라 그래요. 이제 한 번, 두 번 낳아본 놈들은 이제 지가 알아서 낳고 저기 혼자 조절해요. 케어는 하는데 지금 퇴비하느라고 못 보고 있는 거죠. 퇴비 치우느라고. 어디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소가 예민해 있어요. 엄마가 제일 예민한 시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 그런데 벌써 일어섭니다. 아, 숲송아지네. 처음 일어난대요. 이제 엄마 젖을 찾아가야지. 30분 내에 보통 30분 내에 일어나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엄마 젖을 찾아가는 송아지. 생명은 정말 너무 신비롭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가 엄마 초유 처음 젖을 먹을 때까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거를 먹으면은 사실 이제 상당히 그 태어난 그런 저기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유가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엄마 그 저기 혈액을 통해서 그 면역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소는 면역력이 엄마 태안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초유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유를 먹어야 돼. 퇴비를 다 치운 뒤 새로운 바닥재를 까는데요. 일이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기 퇴비 치우는 날인데 오늘 송아지까지 나갔고 그냥 겹치네요 일이. 이렇게 가끔 겹쳐요. 바닥을 이렇게 다 치우시는 건 뭐 어떻게? 새로 이제 깔집을 바꿔줘야죠. 갈아줘야죠. 뽀송뽀송하게. 뽀송뽀송한 바닥에 소들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일이 좀 많은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한 7, 8개월, 10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저기를 청소를 해줘요. 농장 식구가 늘어 더없이 기쁜 날. 힘들고 바빴던 날이지만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요 녀석 정말 예쁘네요. 토마토를 심은 지 약 한 달가량 지났는데요. 그새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쁜 손길을 이어가는 농부들. 작물이 커감에 따라 그때그때 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의 얼굴이 왠지 조금 어둡네요. 너무 더울 때 심어서 그런지 생각하던 것보다 꽃도 많이 안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이 정도 맺힌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여기 보면 꽃이 핀 대로 다 맺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꽃이 핀 곳을 화방이라고 부르는데 화방 하나에 열매 하나 이렇게 맺혀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꽃이 이렇게 많이 폈는데 열매가 맺힌 게 거의 없죠. 너무 더울 때 심어서 그런지 벌이 제대로 수정을 못했어요. 걱정이 가득한 초보 농사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작업은 하엽이라고 하거든요.
토마토가 쓰지 않은 이파리를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나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이파리를 더 정리해주고 위에 더 제대로 된 꽃이랑 열매가 필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이파리들만 좀 남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지만 벌써부터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들을 쳐내며 마음을 다잡는데요. 수북이 쌓인 토마토 가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능숙하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혜진 씨. 대단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척척. 여장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는 언제부터 몰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청년 창업농 그 선정이 되면 그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부담 10%만 내면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도 자격증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아니요,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본다고 지게차도 미리미리 따놓고 했었거든요. 이게 지게차 자격증 있으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금 전처럼 이제 커다란 물건이나 좀 사람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거는 지게차가 훨씬 편하죠. 물건 내리고 싣기도 훨씬 편하고. 마냥 초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준비된 농사꾼입니다. 이곳은 혜진 씨 집. 고흥군에 정착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입니다. 빨리 와보세요, 원래. 오늘은 멀리 인천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아버지가 왔는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혜진 씨. 너무 햇볕이 강해가지고 커튼을 닫아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해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커튼을 또 열어주고 있어요. 집에서도 네. 핸드폰으로 매일 체크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장이 없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으로라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스마트폰의 그렇죠. 스마트팜의 장점. 잘 봐. 없으면 올해 농사가 너무 걱정되는 혜진 씨. 마음은 온통 토마토 온실에 가 있습니다. 진짜 농부가 된 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농사지러 갈지를 몰랐죠.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안 맞으면 그때 다른 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잘 맞나 봐요. 지금 한 3년째냐 4년째냐? 이제 3년? 3년째? 올해? 왜 또? 충분히 자기가 해 나가겠네요. 처음에는 이쪽 내려와서 이제 낯선 환경에서 처음에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다가 외로워도 당장 누구한테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친구가 없지만 지금은 이쪽에 이제 지인들 많이 좋은 분들 많이 생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볼링이라든가 야구라든가 하면서 좀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더라고요. 무턱대고 농사일에 뛰어들어 멀리 고흥으로 살러간 딸. 잘 자리 잡은 딸의 모습이 아버지에겐 어느새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고흥군에서 그 고흥군 외 사람들을 이제 관내로 이제 인구 늘리려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사는 집이 1인용인데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좋은 환경도 좋고 네. 안에 시설도 엄청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TV 빼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이 이런 것도. 여기가 또 집이 좀 펜션 같은 느낌이라 많이들 아버지 친구분들도 오시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시고 제 친구들도 많이 놀러 와요.
왠지 울적해 보이는 딸을 위로해주기 위해 아버지는 딸과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한적한 해변. 이곳에서 해삼을 잡기로 한 부녀. 혜진이 큰애가 가르쳐주는데 자기도 선수가 아니거든. 오늘 네. 좀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갖고 저만큼 가야 해삼이 있더라고요. 해삼은 여기 가에 없고. 네. 수확이 없기는 혜진 씨도 마찬가지. 한참이 지났는데 과연 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 오, 소득이 꽤 좋습니다. 꽤 많이 잡았네요. 네, 그래도 아버지랑 오빠들이랑 같이 잡으니까 좀 잡았네요. 크기도 큰 거는 이만해요. 네. 이제 오늘 저녁 반찬이 될 아이들입니다. 열심히 잡았다면 이제는 맛볼 차례. 아버지와 딸의 오붓한 해삼 데이트 시간입니다. 밤에 문어배를 한번 타야 되는데. 배멀매? 그래도 잠깐 타는 건 한번 타봐야지. 그래도 네. 손수 잡은 해삼의 맛은 어떨까요? 원래 이런 해삼 말고 그 횟집에서 얇게 나오는 해삼은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땐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갓 잡은 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먹을만해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딸이 믿음직스러운 아버지. 낙지 내가 잘 잡지. 아버지는 딸에게 묵묵히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너무 모나지 않게 그 주위에 그 지인들하고 잘 그 어울려가지고 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의 기술을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도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역량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남들은 고난 잠을 이룰 때지만 축사의 하루는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상인데 하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특히 마음에 쓰이는 건 얼마 전 태어난 송아지. 아휴, 그새 많이 컸네요. 봐도 봐도 어여쁜 어린 생명입니다. 특히 이제 송아지들이 이제 잘 있는가 저렇게 이제 난지 며칠 안 된 놈이라든지 송아지들이 밥을 잘 먹었는가 밤새 편안했는가 하는 거. 이 녀석들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아저씨. 그런데 소들도 연령별로 관리법이 다 다르답니다. 이놈들은 이제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엄마들 만나서 젖 먹고 다시 이제 그 자기들 그 유치원으로 들어가요. 그거 하는 송아지들이 이제 엄마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엄마들 밥 먹고 뭐 저기 하는 동안에 이제 낮 동안은 유치원에 가요. 이제 그걸 이제 제한 포유라 그러는데. 아니, 송아지들도 유치원에 간다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밤엔 엄마와 같이 지내지만 낮 동안은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 이제 엄마들 저질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으로 가요. 자, 들어가자. 송아지들만 따로 분리해 놀게 하는 송아지 유치원. 그런데 제한 포유는 왜 하는 걸까요? 저지를 하루에 이제 2번만 먹이고 이제 그럼 이제 사료를 많이 먹게 돼서 성장이 좋아져요. 엄마들한테 자꾸 그 큰 놈들이 자꾸 빤다고 뭐 젖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먹고 엄마하고 교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사료들 자기들 거 먹을 거 이제 먹어야죠. 성장기에 따라 과학적으로 사육되는 소들. 저기 형아들이 옮겨야 돼. 방을 옮겨야 돼. 어느 정도 큰 송아지들에겐 또 다른 숙명이 주어진다는데요. 이놈들 3마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태어난 게 4월 29일, 뭐 5월 19일 이렇게 기표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90일에서 한 120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엄마를 떠나게 됩니다. 엄마와 한 우리에 있던 송아지들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미소에게도 새끼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러니까 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따뜻한 저기 온수에서 세상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 이제 이유하는 거지. 아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2번째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새 울어요. 엄마도 울고 송아지도 울고 서로 이제 끝났어. 마음 아픈 과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모두 어미소와 새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애들은 3월에 태어난 애들이고. 애들이 좀 불안한가 봐요.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죠. 일단 소는 자기가 살던 그 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냄새가 고유한 냄새들이 다 있어요. 엄마 냄새, 자기 냄새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자기 놀던 방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죠, 애들도. 그런데 송아지 분리하는 날엔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애들이 이제 이유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또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구충도 해줘야 돼요. 구충 작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데 오늘 이제 이유하면서 구충도 하고 비타민도 주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면역 증강제 같은 것도 주사를 놔서 스트레스를 최소한도로 좀 완화시켜주고 영양도 좀 보충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차례가 아니야. 지금 이 송아지가 주사를 맞을 건가 본데요. 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비타민 뭐 주사라든지 뭐 미네랄 주사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근육 주사하고 하니까 큰 적이는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혈관 주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뭐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사는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소 키우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보니 농장주는 소의 건강관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농장의 바쁜 하루는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송유종 씨. 여보세요? 예예 오십시오. 예. 이 새벽에도 손님이 오시네요. 아 차실로 소실로 와요. 오늘 소 오늘 한 마리 그 귀육한 소들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공들여 키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 참네. 송아지를 안 돼서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예. 작업은 바로 준비되는데요. 아저 요놈이는 저기 뒤에 그거요. 가끔 송아지 많이 실어나니 송아지 옛날에 많이 쓸 때는 더 많이 쓸 때는 송아지 뺐어요. 보시면 잘 아시겠네요. 소를 잘 관리하시는 건지 어떤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소든 좋죠 다 관리 잘 하시고. 소의 출하 시기는 몸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령이 30개월 전후 정도 되는데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근육과 지방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정성껏 키워야 합니다. 이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남았습니다. 어떤 소는 딱 버티고 서기도 한다는데 오늘은 한 번에 성공.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됐었네. 우리 강 사장님이 선수야. 그래 잘 타네요. 강 사장님 우리 집 온 지 1년도 2년도 넘은 것 같으네. 13308278 8 2 2 7 8 78.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력제로 관리되는 소. 기본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 잘 커준 것이 그저 고마운 아저씨. 일단 푸고 제가 드릴게요. 이제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될 건데. 뭐 열심히 키우셨으니까 좋은 네, 모습 안 보셨으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아 차이가 크죠. 예를 들면 그 좋은 등급이나 최고급의 경우는 한 마리에 뭐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등급이 안 나오고 저기 뭐야 연식이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뭐 3,4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차이가 크네요. 엄청 커요. 차이가 엄청 커. 기대도 되지만 키우던 소의 빈자리도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정이 들죠. 그러나 뭐 지금 내 생업인데 이제 이게 하나의 내 생산품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고맙고 하죠. 뭐 또한 그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국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르시구만. 조금은 고된 일상. 하지만 남다른 사명감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 즐겁기만 하답니다. 매일 일상이 그렇습니다. 매일 일상이 참 잘 왔구나. 공이라는 데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편안하고 뭐 육체적으로 힘도 들고 뭐 제기도 하지만 크게 뭐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뭐 생활이 즐거우면 뭐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고흥. 바닷가를 낀 농장의 환경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고흥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흥이 좋은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우선 기후가 온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소를 키우니까 소를 키우는데 소의 종자가 좋은 종자가 고흥에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간척지나 이런데 소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풍부해요. 그 소를 키우고 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뭐 크게 생활에 불편은 없어요. 소 키우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고흥. 오늘은 농장에 꽤 여러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충남 마이스터 대학에서 청년 CEO들이 저희 농장 견학을 종종 이렇게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까? 자주 옵니다. 농장에. 모범 농장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찾아온 청년 CEO들. 드렸는데 전남에서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가면 최고가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송아지 잘 기르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영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배가 운영하는 농장. 그만큼 배울 것도 많은데요. 우선 남다른 농장 관리가 시선을 빼앗습니다. 지금 여기 사양 상태를 보니까 지금 소들이 대체 엄청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한 마리마다 자동 라인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순수 직접 하신다는 게 보이세요. 자동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소마다 2마리는 조금 더 주고 한 마리 개체마다 신경을 쓰시는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저희가 젊으니까 보고 배워야죠. 마이스터 되기가 쉽지 않죠. 마이스터라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결국 꿈은 마이스터가 되는 게 꿈이고, 그래서 마이스터가 돼가지고 잘하시는 분을 보면서 자기 꿈도 키우고 나중에 내가 마이스터가 되겠다는 그런 큰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시장에서 전국에 판매됐던 그거를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마이스터 송유종 씨. 밴드만 봐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일군 것을 청년들과 나누는 일에 또 다른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멋진 인생 이모작 아닐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 새로 지금 뭐 귀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까 이 마이스터의 하나의 의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연대를 해서 한다는 것도 미래 축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영농인 중 한 사람, 혜진 씨의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사이 혜진 씨네 토마토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완전히 반전입니다.
너무도 탐스럽게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 수확이 한창인데 오늘은 혜진 씨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습니다. 못 본 사이에 토마토가 많이 열렸네요. 네, 지금 이제 막 한창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다행히도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잘 커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게 많이 달려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커졌어요. 이제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한 토마토. 지금부터 내년 5, 6월까지 계속 열매가 맺힐 겁니다. 따다 배고프면 하나씩 주워 먹어요. 아, 바로 먹어도 돼요?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진짜. 이 품종이 원래는 당도도 괜찮고 식감도 괜찮은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던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지금껏 노력한 대가가 돌아오는 시즌. 농부에게 지금처럼 좋은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어때요? 올해는 일단 작년엔 저희가 기형과라고 토마토가 제대로 수정이 안 돼서 모양이 이상한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지금 과 사이즈도 막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지 않은 정도라서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는 참 대박?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대박을 바라면 나중에 망했을 때 슬플 수도 있으니까 평균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첫 수확의 시기.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시작이 좋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농사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농사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곳의 예비 영농인들은 배워온 최신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며 하나하나 몸에 체득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작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거는 저희 토마토 방제기예요. 이제 농약 주려고 지금 농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실인데도 농약을 해야 돼요? 네, 오히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병해충이 더 한 번 오면 심하게 오는 편이라 이제 좀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이라 병해충의 유입은 어느 정도 관리되지만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환경 탓에 한번 병해충이 돌면 오히려 취약할 수 있는 환경. 그만큼 예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네요. 이제 혼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약을 쓰면서 나와요. 자동으로. 세심한 관리 탓에 조금의 피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토마토. 병해충을 막는 또 다른 비법도 있답니다. 여기 보면 토마토에 많이 쳐져가지고 제 눈에 못하긴 하는데 그 노란 색깔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특히 이제 꽃을 좋아하는 뭐 총채벌레 아니면 뭐 담배가루 이런 애들도 날라다니다 여기 붙어서 보시면 이제 벌레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냐에 따라서 밀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베테랑 농사꾼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초보 농사꾼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찾은 혜진 씨의 농장.
여전히 작황이 좋은지 궁금한데요. 와, 오늘은 수확량이 훨씬 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으로 나갈 차례. 선별 작업과 포장하는 일도 농부의 몫인데요. 이 시간만큼 좋은 때도 없습니다. 올해 농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수확량도 많고 하면은. 그래요? 아직도 봐야 되나요? 봐야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 꺼져버리면, 한번 4개 맞고 오래버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한번. 진짜로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이 농사라는데요.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풍년 농사 맞습니다. 지금 혜진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솔직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는 이제 작년에는 큰 토마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울토마토가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사실 좀 배부른 걱정이죠. 작년에는 토마토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올해 너무 많아서 걱정하니까. 즐거운 푸념을 하는 혜진 씨. 다행히 잘된 올해 농사에 자신감도 올랐습니다. 당찬 혜진 씨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데요. 일단 내년에 아마 땅을 좀 구입을 해서 이제 제 하우스 짓고 이제 고흥에서 그냥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후회해도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후회하면 그때 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그때 다른 것도 하고 지금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하고 싶은 게 농사에 짓는 거예요. 또 열심히 배워야죠.